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김지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슈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 이슈는 이제 연예계에서 그간 오랜 불공정 관행들이 다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가 데뷔 이후에 일부 활동 수익을 정상받지 못했다면서 소속사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문제는 한두 사례가 아니라는 건데요. 이런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 정부도 이제 칼을 빼들었다고 하는데, 불투명한 회계 처리 등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제 이슈픽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톱스타인 이승기 씨마저도 이렇게 음원 수입을 받지 못했다라는 주장, 처음에는 잘 못 믿었어요. 네, 정말 그렇죠. 사실일까 싶었거든요. 사실 뭐 이승기 씨 정도면 정말 톱스타인데, 네. 그 지난해 11월에 이제 이승기 씨가 소속사인 후크 엔터테인먼트의 내용 증명을 보내면서 이제 문제가 이제 불거졌습니다. 2004년 데뷔 이후에 18년 동안 음원 사용료를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 이제 관련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이외에도 일부 광고료도 받지 못했다면서 소속사 대표 등을 사기와 횡령 혐의로도 이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후에 처음에는 관련 사실 부인하던 기획사도 나중에는 시인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일정 비용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은 후크 엔터테인먼트가 내놓은 이제 입장문을 살펴보면, 네. 이승기 씨에게 주지 않았던 정상금 29억 원과 이자 12억 원을 합쳐서 총 41억 원을 모두 보냈고, 그 이상 더 줄 돈은 없다. 뭐 이제 이런 입장인데요. 수익을 지급하지 않은 건 단순한 잘못이었고 이승기 씨에게 사과도 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승기 씨는 이제 전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사건을 매듭 지으려고 하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일단 전 소속사가 보낸 돈은 모두 기부를 하기로 하고, 이것과는 별개로 법적인 대응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때 이승기 씨는 돈이 아니라 흘린 땀의 가치 때문에 대응을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게 굉장히 많은 공감을 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승기 씨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게 사실 비단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일들이 다른 연예인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승기 씨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 걸그룹 이달의 소녀 멤버였던 추. 그 지난 이제 2017년 데뷔를 했을 당시에 이제 추가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맺을 당시에 그 수익을 이제 7대3. 이제 그런데 비용은 절반씩 부담한다. 이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소속사 측은 이제 후정산 시스템을 선택을 한 건데요. 이제 보통 이제 수익이라는 건 이제 비용을 빼거나 나머지 금액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인데, 그쵸. 수익을 먼저 나누고 그 이후에 비용을 빼는 이제 그런 방식을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소속사가 부담을 해야 할 비용 일부를 사실상 이제 추에게 떠넘긴 꼴인 거고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문제를 삼아서 이제 추 씨가 계약 해지 소송을 내고 이제 일부 승소를 하긴 했는데, 소속사와 이제 진실 공방이 벌어지면서 곧바로 퇴출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네, 참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업계 불공정 관행이 폭로가 되면서 지난 연말 뜨겁게 달궜습니다. 아직 사안의 진실 여부는 좀 더 밝혀져야 되고 더 많은 사례들이 또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왜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K-팝 가수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아이돌들이죠. 그러니까 미성년 시절부터 소속사로부터 약간 스파르타식인 이제 관리를 받고, 또 철저하게 어떤 수식적인 관계 속에서 그 경험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사회 경험은 좀 부족한 신인 가수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찾는 게 이제 쉽지 않죠. 또 아티스트가 좀 어릴 때 계약을 하다 보니 이제 부모님은 아무리 동반을 한다고 해도 계약서에 나온 어떤 용어나 내용을 전부 다 이해하기는 좀 쉽지 않을 수 맞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가 나중에 된 이후에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또 이미지가 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연예인이라는 직업 때문에 실제로 법적인 대응을 하기까지는 고민이 많이 필요한 거고요. 게다가 또 대중적으로 인지도를 지니지 못한 그런 이제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고통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개선에 나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선은 그 대중문화 예술 산업 실태 조사를 전면적으로 이제 실시를 하고, 네. 기획사가 소속 예술인들, 그러니까 연예인들에게 회계 내역을 1년에 한 번 이상 알리도록 법을 개정을 하겠다. 이제 그런 이제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죠. 또 물론 과거에도 소속 연예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회사가 이제 회계 내역을 공개를 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중적인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연예인들의 경우에 소속사를 상대로 그런 요구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아예 이것을 이제 의무화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정산 부분에 있어서 소속사가 부당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에 따르면 이제 소속사가 정산 지연이 예술인 권리 보장법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을 때 이제 시정 명령을 내리고 보수 지급 지연이 확인이 되면 과태료도 부과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네. 이와 함께 이제 불공정 계약 체결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도 통보를 할 방침입니다. 그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K컬처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투명성 강화 그리고 상대적으로 약자에 대한 보호가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대중문화예술 산업 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올해 핵심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금전적인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제도 개선 방안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금전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보면 소속사 대표를 통해서 폭행, 성추행 당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이제 보이그룹 오메가X가 그 소속사 대표의 부당 행위를 이제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네. 가수라는 꿈을 볼모로 폭행과 협박, 강제추행 등의 괴롭힘이 이어졌다는 건데요. 여기에 무대에 서고 싶은 멤버들의 어떤 간절한 마음을 악용한 가스라이팅까지 지속됐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뉴욕타임즈는 이런 오메가X 사태를 조명을 하면서 한국 소속사의 어떤 착취 논란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해외에 알려지면 결국 K-팝의 위상이 추락할 수밖에 없고 업계를 향한 불신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참 이런 만연해 있는 갑을 관계에 대해서도 어떤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래서 이제 문체부는 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연습생 대상 권리 침해가 있을 시 대응 방안, 법률 자문을 확대하기로는 했습니다. 근데 이 외에 직업윤리 교육 보강, 무엇보다 또 대중문화예술 산업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또 가수와 연습생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소속사의 부조리한 행태 그리고 그로 인한 아티스트의 갈등 사실 오래된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K-팝 산업이 커지고 또 세계화되면서 사라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이런 후진적인 문화가 남아있다는 게 씁쓸합니다. 네, 뭐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됐듯이 여전히 좀 미흡한 게 많은 것이 현실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건이 연예계에서 아직 남아있는 그런 불공정한 관행, 이것을 혁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한컷 이슈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게임 즐기시는 분들 아마 이제 많이 있을 텐데요. 국내 게임 인구가 얼마나 될까 한번 이게 살펴보니 네. 그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만 10세에서 65세 미만 인구 4명 중 3명은 게임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만큼 게임 산업도 급성장해서 2021년 국내 매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었습니다. 그 모바일 게임이 전체 매출의 한 58% 정도를 차지했고요. PC 게임과 콘솔 게임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게임 산업 수출액도 이제 한 10조 원 가까이까지 돼서 전년과 비교하면 5.8% 증가했습니다. 세계 게임 시장에서도 이 한국 게임 인정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 규모로 봐도 그 세계 게임 시장에서 한국 시장의 점유율이 한 7.6% 정도인데요. 미국과 중국, 일본에 이어서 전년과 같은 4위를 기록한 겁니다. 그 6.9%였던 전년도와 비교해서 0.7%포인트 상승해서 일본과의 격차도 한 발짝 더 줄였습니다. 그 앞으로도 게임 산업은 플랫폼 확대와 장르 다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K-팝의 성장과 더불어서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소속사의 갑질 논란. 한국 문화가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으니만큼 이제는 그에 맞는 규범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